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통해 AI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키우겠다는 큰 그림 아래 방문한 건데요. 그동안 노사 상생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국내 1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한 강기정 광주시장. 판매량 상승세를 타고 있는 캐스터 차량의 조립 과정을 지켜보는 등 취임 후 첫 일정으로 GGM을 찾았습니다. GGM은 출시 10달 만에 캐스퍼 누적 판매 3만 대를 넘기면서 첫 상생 일자리로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 직원들의 주거 지원 등 사회적 임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GGM 노동자들은 강 시장에게 사회적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주거 지원을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밝혀주시면 저희 전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주거 지원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주거 지원비 20만 원을 최대한 높이고 공동 근로복지기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 주거 안정을 위해 배후 주거단지 조성 작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건립과 관련해서 국토부 실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확정을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광주시가 확정될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는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차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노사 상생의 걸림돌을 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차세대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를 놓고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와 대학이 치열한 경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뒤처질 경우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인데요. 관건은 정부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의지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닻을 올린 광주시와 전남도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지역의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당선인 때부터 상생 1호 공약과 함께 영원한 반도체 동맹을 제안한 강기정 시장은 취임사에서도 새로운 산업 경쟁력에 그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내일 산업에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일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차세대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에 주목하고 산업 경쟁력과 인재 양성을 주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을 비롯해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첨단 인력 양성을 주문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수도권 대학의 학부 정원 증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은 아마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더욱 심화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지방 소멸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 후보지로 판교를 선호한다는 최근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수요조사 결과는 경쟁력을 빌미로 수도권 입지를 구체화하겠다는 군불대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획일적인 분산 정책이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리우고 있습니다. 차세대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를 놓고 펼쳐지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역 간의 치열한 갈등. 관건은 결국 정부의 의지고 그 첫 시험대는 최근 여당이 출범시킨 반도체 특위가 어떤 방향성과 결과물을 내놓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겠다며 출범한 민관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을 거부한 광주 피해자 단체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태도가 유독 한국에게만 다르다며 우리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우종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외교 악화를 우려한 일본 전범기업은 한국이 아닌 미국과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三菱工業の鉱山で労働を強いられていたすべてのアメリカ人元戦争捕虜の方々およびご家族、ご遺族に対し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특히 미쓰비시의 계열사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통절하게 반성한다며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7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向我们全世界全国人民给我们声明一下，我们胜利了。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로만 한정하더라도 조선인 10만여 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독 한국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피해자 한 명당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라는 명령도 재항고까지 거듭하며 불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르면 다음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인 건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입니다. 피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대일 외교 악화에 대비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건데 광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참석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 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죄를 배제한 보상 논의에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숙제 내릴 테니까 숙제 풀어라, 답안지 가져와라 라고 해가지고 정말 답안지를 내기 위해서 서로 얼굴 마주하는 이런 자리를 왜 갖는지. 다른 나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새로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연패 수렁에 빠지며 5위로 추락했습니다.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까지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이제는 5할 승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격의 7연패. 원정 9연전 일정에 지난주 1, 2위 팀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나왔던 우려가 최악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5게임을 연속해서 한 점 차로 아쉽게 졌다고는 하지만 끝내 KT의 4위 자리를 내주었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당장 팀 내 타율 1위, 최다 안타를 기록 중이던 효자 용병 소크라테스의 공백이 커 보이는 상황. 코뼈 골절로 최소 한 달 이상의 전력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아로선 11년 전 비슷한 부상을 당한 뒤 40일 만에 복귀한 김선빈과 같은 투혼을 용병 타자에게 기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나마 기아 팬들의 위안은 신인 김도영입니다. 김도영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데뷔 후 첫 홈런을 터뜨리는 등 타격에서 감을 잡은 모습을 보여 지쳐있는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8승 1무 38패로 딱 5할 승률을 기록 중인 기아 타이거즈가 올스타전 휴식기까지 치러야 하는 9경기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기아는 이번 주 광주에서 주중에는 KT와 주말에는 하나와 맞붙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당직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대리로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 진단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6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리를 비운 당직 의사 대신 간호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보건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의사가 직접 사망 선고를 내리기도 전에
간호사가 직접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선고가 2달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철거 하청업체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제하도급업체 굴삭기 기사에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은 시의회에서 총회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부의장 후보에는 심철희 이귀순 의원이 선출됐고 운영위원장 후보에는 강수훈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에는 임미란 의원 등이 선출됐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협치 정신에 근거한 지방의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닻을 올린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조직 개편이라면서 본청 조직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같이 정부 부처 조직 개편과 맞물린 부서는 정부 방향을 보면서 개편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시 조직은 4실 8국, 2본부, 28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취임 후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던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를 실현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인수위에서 규정한 실력이란 기본적인 학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특기적성, 디지털 시민의식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실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 학습 진단을 위한 AI 시스템 활용 등이 제시됐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의 자회사인 광주 MBC 프렌즈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광주 MBC 프렌즈는 광주 MBC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로 급변하는 방송사업 환경에 맞춰 문화서비스업과 방송기술 용역업, 방송 광고 등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광주 MBC 프렌즈는 첫 사업으로 혁신적인 사업인 담양 LP 음악 충전소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